2050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북 의성 영덕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성과 영덕의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각각 38.8%와 34.8%로 통계청이 전망한 2050년 한국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고령화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운동장은 밭으로 변하고 대형 병원은 수년간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대형 가전이 자취를 감추고 1인 가구 비율이 치솟으면서 원룸 월세가 강세를 나타내고 방 3, 4칸짜리 단독주택은 비어가는 등 자산시장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여사입니다. 2006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쏟아부은 예산은 269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2006년 45만 명이던 신생아는 올해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 8월 인구 자연 증가분은 730명으로 인구 감소가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는 다 알고들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도 안 낳고 바로 그겁니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말로만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외노자들이 채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외노자들이 해줘서 농사도 짓고 공장도 돌아가고 식당도 요양원도 건설 현장도 다 그들이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시나요? 외노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그 사이 우리 국민들은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답이 나옵니다. 경북 의성 영덕군 얘기 좀 해볼까요? 인구가 줄어든 학교 운동장 조회대가 있던 자리에는 비닐하우스 한 동이 들어서고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에선 고추가 자라고 있답니다. 1974년 문을 열어 한때 학생 수가 250여 명이었던 경북 의성군의 신평중학교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학생 수 감소로 2007년 폐쇄된 운동장을 한 주민이 연 100만 원에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또 군청과 읍사무소 인근 중심과 4층짜리 대형 건물이 2년간 폐허로 방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3년 전 영덕제일병원이 폐업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겨우 새 주인을 찾은 그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 전문 요양병원으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그만큼 빠르게 줄고 있다는 건데요. 1965년 21만 명을 웃돌던 의성 인구는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49,621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영덕 인구는 1967년 12만 명에서 지난해 38,108명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30년에 정점 5,193만 명을 찍은 뒤 2050년 4,774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의 젊은 층 이탈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는 교육과 의료 인프라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2004년 의성군 유치원 초, 중, 고교를 합친 학급 수는 359개였는데 현재는 202개로 줄었고 같은 기간 경로당 수는 445개에서 485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소아과는 일찌감치 사라져서 군청의 요청으로 내과 한 곳이 소아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영덕제일병원 폐원으로 응급실을 연 영덕아산병원은 지난해 20억 원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요. 닥터 헬기를 기증하는 등 정부와 영덕군의 총력 지원에도 경영 악화를 막지 못하고 있답니다. 조만간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의성에서는 지난해 240명이 태어나는 동안 996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귀농귀촌 정책의 효과를 보며 136가구가 유입됐지만 출산과 사망 격차는 막을 수 없었답니다.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의성은 태어나서 돌까지 270만 원을 지급하고 인근 봉화군에서는 첫 아이 출산에 지원금을 600만 원까지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웃기는 것은 이것이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세금을 들여 서로 신생아를 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려금을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있을까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175만 명 80세 이상 인구가 745만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20세 이하 인구는 300만 명 이하로 감소해 617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의성군은 소비 트렌드 변화도 확연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식당을 운영하는 어떤 분 말씀이 자영업자들이 단체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매년 고객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현상 유지가 버겁다고 합니다. 대형전자 매장에는 믹서기와 헤어드라이기, 가스레인지, 밥솥 이런 게 판매대를 채우고 있고요.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은 한쪽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결혼하는 사람이 없고 새로 집을 사서 입주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대형 가전은 수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미장원과 중국 음식점은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구 1만 명 남짓한 의성 읍내에 미장원은 35곳이나 되고요. 의성군청 앞길 중국 음식점은 올해만 2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미장원은 사랑방 역할까지 한다는데요.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지인들도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들려서 머리도 하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짜장면이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치아가 부실해도 씹을 게 없으니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씻기 힘든 삼겹살이나 고기류 파는 식당은 좀처럼 찾기가 힘들답니다. 그런데요, 대도시 이상으로 70년 주거시설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요. 주택이 부족하다는 영덕읍에서는 원룸이 30만 원, 40만 원의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3, 4칸 방이 있는 단독주택은 팔리지도 않고 비어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방이 여러 개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만큼 1인 가구가 많다는 거고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최고령 산모로 67세에 아이를 출산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67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고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2자녀만 낳으라는 2자녀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2자녀 정책을 위반했다는 거죠. 중국의 산둥성에 사는 67세 된 텐모 씨는 2019년 10월에 제왕절개 수술로 2.6kg 딸을 출산해서 중국의 최고령 산모가 됐는데 68세인 남편 사이에 이미 아들 1명과 딸 1명 그리고 대학생 손주까지 있었는데요. 또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에서 이름도 천츠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2자녀 정책은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 법규를 위반한 부부는 도시 평균 수입과 자녀 수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할머니 부부는 산하 제한 규정은 49세까지인 가입 연령대의 여성에게만 적용되는데 나이가 많으니 면제해 줘야 한다고 못 내겠다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저는 중국의 산하 제한이 있다는 게 왜 이렇게 부러울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했던 것이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했었잖아요. 그랬던 게 그렇게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만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랑 그 할아버지 뭘 드셨길래 그 연세에 아기를 출산하셨을까요? 혹시 진시황이 드시던 불로초를 드셨을까요? 힘도 좋습니다. 다들 그 연세가 되면 다들 공장 문을 닫는데 아직도 공장이 돌아가고 풀 가동하고 있었다는 게 놀랍네요. 따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기를 낳으면 돈을 주는데 중국은 셋째를 낳았다고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도 안 낳고 그런 실태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결혼 정년기 자식들도 있고 정년기를 훨씬 지난 자식들도 있고요. 또 결혼한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도 사회활동을 다들 하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본인이 취득한 전문성을 아이 육아를 하면서 못할 거라는 생각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 같더군요. 아이한테 발목 잡혀서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게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는 사람들도 육아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출산율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아기 출산했다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그 돈 때문에 아기를 낳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들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기가 생기면 못하니까 안 낳는 겁니다. 그리고 낳아놓으면 그때부터 돈 나가는 구멍이 됩니다. 아기 키우는 거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못 낳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들은 왜 그렇게들 안 할까요?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혼자 살기도 참 좋은 세상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할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걸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결혼은 엄두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신혼집을 장만해야 하는데 벌어놓은 돈도 없고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결혼할 생각은 꿈조차 꿀 수 없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올리려면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짓고 아기를 출산하면 국가에서 무료로 돌봐주는 곳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낳게 하려면 젊은 여자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야 하는 게 젊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방해막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여자들이 옛날처럼 애나 키우고 살림만 하는 세상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집값도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아마 집이 남아도는 세상이 꼭 올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 소재 주택 아파트 수가 1만 채를 넘어서고 있답니다. 서울시 주택매매 외국인 매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주택 매수 건수는 94만 2,623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외국인 매수 건수가 1만 470건으로 전체의 1.11%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비싼 주택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취업도 해서 돈도 벌고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구는 줄고 있는데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서 자리를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2050년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